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숙계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매우 서로 힘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사업 명세서로 저는 보겠어요. 44페이지 지역예술 활성화에서 지금 8개 지부에 지금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44페이지. 네,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하신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예총에 네. 저희가 8개 지부에 네네.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연극 협회가 빠지긴 했는데요. 네네.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먼저 제안을 하시면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제안을 주신 거예요? 예, 예. 그 제안하신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45페이지 학생음악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이 학생음악 경연대회는 이제 예선을 거쳐서 본선 해가지고 4가지 이제 부문으로 해서 성악하고 피아노, 그다음에 현악기, 관악기 이런 4부분으로 해가지고 본선 진출한 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입상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좀 자기 그 작품 발표를 하는 그런 자그마한 공연도 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상한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그 공연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네, 그날 뭐 이렇게 결승에 나왔던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가보지 못해가지고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됐나 좀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공연 단체 음향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작년에 네. 공연 단체와의 간담회 때 그분들께서 이제 무료로 야외에서 이제 뭐 이제 자선 공연을 하시던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께 무료로 하는 공연을 하는데 음향이 가장 좀 어렵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400만 원 임차료를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네네.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다 수요 2,400만 원을 다 쓰지를 못해서 내년에는 조금 액수를 한 450만 원 줄여서 1,950만 원을 배정을 했고 올해는 15개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15개요. 그럼 이분들이 자진해서 무료 공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 장비만 해줬다. 네네. 이거 가지고는 모자르지는 않았나요? 저희들이 이제 뭐 한 150만 원, 140에서 150만 원 정도 네. 예, 임차료인데요. 네. 사실 뭐 너무 고퀄리티의 그런 전문 공연보다는 조금 좀 소소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연은 공연이니까 그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잘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이제 주게 됐잖아요. 올해 이 5억 7천이 몇 명인가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3억 6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40분에게 이제 지급을 다 완료를 했고 사실은 한 3명분 정도가 부족해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3명분 정도 부족을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좀 더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5억 7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네네. 이게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 본인이 활동하는 그 증명이 등록이 돼 있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드리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많을 거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했을 텐데 그럼 계속 늘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이 그럼 몰라서 전에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느는 거예요?
그 예술인 활동 증명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체부 산하에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는 기관에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서 네. 아 이런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알려지시면서 예 증가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분도 이제 증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인원이 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몇 명을 받으셨다고요? 올해는 240분 그리고 추가로 3분 더 드릴 예정입니다. 243분. 네. 그러면 예술인이라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분야별로. 그렇죠? 그럼 뭐 이름을 주지는 마시고 분야별 몇 명씩 어떤 종류인가? 이거 좀 나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49페이지 박물관 포럼이 있어요. 이 포럼을 지금 80만 원씩 10번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해오던 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했던 사업인데요. 네. 이제 박물관 포럼을 통해서 네. 우리 이제 지역사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지역분들하고 그런 좀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박물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께 유익한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고 네. 대부분 여기 참석하신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는 그 강사분들께서는 네. 전국에서 저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 뭐 주민들께 이거 끝나고 나서 반응을 들으면 굉장히 유익했던 포럼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재단의 4층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하는데요. 네네. 거기가 이제 뭐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많이 앉으셔도 한 50명 내분입니다. 근데 네. 대부분 거의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몇 번 했죠? 작년에는 4번을 했고요. 네. 올해는 지금 12월까지 12번을 마칠 예정입니다. 12번? 한 달에 한 번이네요. 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겠죠? 네네. 네. 그 계획서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2페이지 미군 기지 이전 민간 협력 강화에서 미군 중정용 평택시 홍보용품 제작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2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그 주한미군 분들을 이렇게 행사하거나 네. 방문할 때 네네. 그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좀 소소한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성격에 맞는 네.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소 금액을 좀 책정했습니다. 매년. 아니 홍보용 제작이라고 그래서 직접 네. 뭘 제작을 하는 건가 특이하게 그 제작보다 제작돼 있는 거를 사서 네. 그럼 그때 구입을 네, 하겠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구입이라고 하셔야지 제작이라니까 나는 우리 평택시만의 어떤 네. 이미지 있는 뭐 네. 그런 걸 제작하나 네.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작을 하는 게 네, 아니라 구입을 네. 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증정을 네. 하겠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시 마크 이런 일부가 네. 그쪽에 이제 의뢰했을 때 아마 요구를 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돼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골라서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 평택시만의 좀 특색 있는 걸 제작해서 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제작하나 궁금했거든요. 네. 그때 기성품을 구입한다는 건 글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평택시에서 받았구나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아까 61페이지에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알파 탄약고 공간제사 연구사업 지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을 보고 있나요? 올해 부지 그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서 네. 미치하고 합의를 이뤄냈고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알파 탄약고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시민 의견 수렴하고 방향성 제시 네. 이 정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과 이제 소통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아보고 그거를 좀 이렇게 종합해 보시겠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섭길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섭길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근데 아까도 내용에 보면 또 그 리본을 달고 뭐 이런 게 계속 있는데 지금 그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게 미관상 좋지 않다고도 많이 말을 하고 이게 지금 섭길이 12개인가 그러죠? 코스는 16개가 16개. 개발돼 있고요. 응. 이제 저희 과 관광과 있을 때 이제 석기를 이제 관광 자원화 해보겠다. 네. 그래서 시내길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한 네네. 거의 10km가 한 바퀴 도는데 10km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팽성 내리문화공원에서 국제대교까지 또 자전거 길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거기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관광 자원화하고자 네. 저희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6개 코스가 다 뭐 관광 자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봐도 네.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개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시가 좀 적극해서 시설 관리도 하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변화 없이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 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제안도 했고 근데 변함없이 그냥 이렇게 가고 지금 사업 계획서도 보면 변함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시티 투어를 해도 우리 관광 자원으로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광 코스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어차피 우리가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16개 중 그러면 확실하게 몇 코스를 이게 매칭을 할 수 있을까? 관광 코스와 사실 이 이름도 예쁘고 예. 좋잖아요. 근데 한지도 오래됐잖아요. 예, 시민사회에서 오래 했습니다. 네, 오래 했는데 그 성과가 오히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석길 16개 코스 중에 좀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관광 코스다운 석길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자. 점차적으로 16개 코스까지 확대해 나가자.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협의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올해는 그 해안길을 네. 예. 아니, 이걸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시내길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때 관광 자원이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코스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래도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한다면은 7, 8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7, 생각- 8개? 예. 16개 코스 중 전부는 단 될 수는 없고요. 네. 예. 근데 그거에 정말 우리 시티 투어 하든 또 우리가 누가 와서 우리 섭길을 가고 싶은데 좀 권유해 달라 하면 그 부분은 할 수 있겠어요? 매개 코스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코스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일사분기 중에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예산을 주려면 확실히 줘가지고 한 코스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거 전체 코스를 16코스를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의도와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심도 있게 한번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7, 8개 아니면 10개라도 딱 잘라서 우선 그 코스를 정확히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코스를 해도 안 늦어요. 저도 몇 코스 이렇게 가봤지만 난 코스도 있고 이게 정말 석길처럼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코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평택하면 평택 석길을 친단 말이에요. 가보고 싶어 하고 특이하잖아요, 이름도요. 그렇다면 이거를 뭐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그것을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하냐의 문제지 예산 자체만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를 좀 검토해봐가지고 3월달까지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세요.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주셔서 정말 평택에서 섭길 가보면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셔야지 매번 그 얼마 주는 걸로 해서 16개로 관리한다는 건요 될 수가 없는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저는 이건 오히려 많다고 봐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냥 제대로 한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내년 행감에 어떻게 변하나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올해는 이거는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 계획서부터 좀 볼게요. (293페이지에) 굿네이버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정책 사업 목표에서 이게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지금 집행률 53%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작성한 시점이 10월이라서 그런데요.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의 96% 달성했습니다. 집행률이 후반에 들어서 갑자기 탁 올라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행사성이 많아서 10월에 11월 요때 거의 많은 행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최가 돼서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고 보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우리 명예통역관에 관련돼서도 작년보다는 지금 운영 실적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네. 근데 목표치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 턱없이나 부족한 수준인데 이게 이제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좀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게 이 명예통역관이라는 게 저희 평택시에 이제 많은 외국 분들이 다양한 루트로 방문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전에 이거를 준비하는 차원의 명예통역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획을 세워놓고 또 못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다고 이거를 요 분들을 운영을 안 하면 또 불시에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풀을 관리를 안 하면 배랑할 요 분들의 어떤 도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저희도 항상 할 때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요 분들을 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는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요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참고로 올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동안의 사례로 한 2, 3년을 보니까 의외로 예산이 쓰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에는 사실 올해 예산의 반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여보고 또 수요가 늘면 다시 필요하면 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내년 예산을 반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인가 저도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적이 네,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개선이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네, 전체적인 1년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네. 그 명예통역관님들 좀 그 활동 사항이라든가 기록되신 거 있으시면 네. 저한테 좀 제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4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60%밖에 안 됐어요. 네네. 원인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게 9월 달에 이제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100% 달성 목표입니다. 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항시 100%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도 9월 달까지 60%. 지금은 다 완료되어 있는 네네. 상태인가요? 시군 종합 평가해서 저희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예. 100%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넘어가니 죄송합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좀 가볼게요. 청년 문화예술인 문화인턴제 사업 77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90.9% 대 9.1%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편차가 크죠? 예,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인턴제를 처음에는 그 신청을 좀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성비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데요. 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는 좀 이 성비를 좀 맞춰서 이 성인지 예산에 좀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제로 하신다고요? 네네. 어떻게 추첨제로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그 이제 뭐 저희들이 뭐 한 7명 정도를 이제 매 분기마다 지금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착순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점수를 매기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추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비 불균형 압도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 추첨제 간에서도 좀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1년을 좀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적절한 비율로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아니 국제교류재단 그 내역 중에 147페이지에 똑똑 패밀리 그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용역이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뭐 교육 프로그램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용역비를 증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1,000만 원 지금 상향된 거예요? 네.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들 하셨었어요? 이거 혹시 지금 계속 매년마다 하시는 프로그램이신 건가요? 네, 지금 작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에 계속 요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게 그 어떤 그 반려견들을 활용해서 계속 지금 이게 증가 추세 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고 많은 참여가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들 하셨어요? 이 행사를. 모르시면 나중에 저기- 따로 한번 네, 예, 이거- 자료 좀 네. 따로 예, 자세하게 더 제출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우리 시에서의 반려동물 관련된 거는 축산반려동물과에서 하는데 이 과하고 혹시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하세요? 별도로 예. 과에서도 충분한 제가 볼 때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류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한번 의원님 말씀해 주신 이번 기회에 네. 한번 확인을 해서 네. 필요하다면 협업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도 반려문화동물 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 자체적에서도 지금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리 캠핑장 운영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요청을 좀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설 유지비나 뭐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그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 좀 없어가지고 이건 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183페이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세부적인 좀 산출 내역을 더 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이제 관광지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유지 재료 구입비 이거 재료비도 이것 좀 해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2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인데 지금 총사업비 1억 원으로 해가지고 잡아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학교 체육시설 얼마나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파악은 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이제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요. 39군데 이제 학교 체육 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9군데에서요? 예, 예. 39군데에서 나머지 그 뭐 증감 혹시 이게 있나요?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이게 지금 네,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액을 좀 상향을 좀 하고자 이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의원님들도 뭐 저기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보통 지역구 민원 중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돼 가지고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체육 시설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이제 그 잘 안 해준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의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소통이 좀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역할은 저희도 계속 하겠지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많은 장소에서 이런 여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으로 가볼게요. 지금 사업 내용 보니까 우리시 태권도 시범단 하고요. 수영 프로그램 운영 이 두 가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네. 성과가 좀 있나요? 태권도 이제 시범단은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대회 출전을 이제 7번 했고요. 7번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에 이제 예. 시범단으로 저희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나가서 혹시 네, 저희가 이제 태권도 대회 이제 3월 29일에서 30일에 이제 상지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그 중학생 이제 수직 회전 격파의 1위 뭐 3위, 뭐 3위, 3위 이렇게 좀 우수한 좀 실력으로
많이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은 어때요? 수영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 대회 출전을 17회 나갔고요. 그래서 금은 70개, 은은 86개, 동은 76개 획득하였습니다. 네. 이게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좀 양면성을 갖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체육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적지상주의의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엘리트 체육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게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것과 그냥 성적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라는 좀 고민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말고 예전에 했었던 종목도 있었었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에 보면은 유소년 축구단 지원 그 계속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의 그 지금 시민축구단의 운영은 둘째 치더라도 좀 되게 시민과의 그 스킨십이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종합 운동장에 이제 잔디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이제 홈 경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직 좀 홍보 같은 게 이제 미흡해서 그 관람하는 이제 뭐 이제 축구인 빼고는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축구단이 언제 창단이 됐었죠? 네, 2017년 2월에 창단됐습니다. 네, 2017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때 제가 알기로 K3 베이직에 있었는데 지금 내려갔나요? K4로 이제 내려간 강등됐습니다. 네, 네. 강등당한 건가요? 네. 이 전년도 성적이 좀 하위권에 있으면 한 단계 예, 떨어지고 알죠. 이러기 예. 때문에 제가 설례로 그 이번에 K2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김포 시민 축구단이 있어요. 이 김포 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K1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승격은 못했습니다. 승격은 못했는데 창단된 지 이제 그 1년밖에 안 된 이제 축구단이 거의 돌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제 선수단들도 일단 그 투지들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과의 그 스킨십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홈 경기 같은 그런 영상을 보면은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근데 우리 시민 축구단은 지금 창단된 지 이제 6년 차인데 뭐 과연 시민분들께서 우리 축구단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모르겠고 그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의 그 뭐 행사라던가 그러니까 축구 경기만이 아닌 외적으로라도의 그런 그 행사들도 해서 어린 유소년 아이들하고 그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축구도 기술도 전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과연 한 게 있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그 진이 축구단이 뭐 국내대회에서 많이 우승도 하고 그런 우수한 자원이 있으니까요. 그거 해서 이 시민 축구단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과도 소통 좀 하고 유소년 뭐 축구 교실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고민을 좀 해보고요.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 진작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업으로 이제 하시는 선수들도 그렇고 유소년 축구하는 이제 학생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도전을 하는 분들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2억 5천인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현실적으로요? 도비로 또 이제 1억 정도 또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으신다고요? 예. 세미프로 경기도 연구팀 지원으로 도비로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00만을 향해 가는 도시인데 특히나 이제 구기 종목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축구단이 설립이 됐는데 이제 다른 시들하고 이제 봤었을 때 참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내년도 그 예산이든 그런 운영이든 해가지고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문화재단을 제가 빼먹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업 설명서 22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정책이라고 그래서 40만 원씩 12개월인데 이 정책은 뭘 말하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자문 수수료인데요. 네. 그 정책이라 하면 뭐 좀 다방면으로 이제 뭐 전에 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그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뭐 자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 예전당 공간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창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한테 좀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드리는 예산입니다. 이게 12분이잖아요. 12개월에 12개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럼 400만 원씩 40만 원씩 내가 볼 때 그럼 이 자문 하시는 분들이 뭐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렇게 그때 필요한 자문을 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단 쪽으로 가면은 이제 채용심사위원회 심사수당에서 서류 따로 면접 따로예요. 서류 하시는 여기 심사위원 따로 있고 면접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같은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서류하고 면접은 이제 별도로 하는 거고요. 네,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네. 신규 채용되거나 아니면 결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서류 하시는 분하고 면접위원은 당연히 별도고, 별도예요. 예. 면접위원은 특히 그 면접에 적합한 그런 전문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수당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류 하시는 분이 우선 서류를 걸러내면 예. 그다음 이제 전문가가 또 면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단인데 인사위원회는 뭐 1년에 3회가 정해진 거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열 때만 필요한 건데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인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 네. 주로 이제 징계나 네네. 어떤 상벌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3회 정도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3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 사이에 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자면 뭐 징계 이제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사위원회 논의를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 내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참석 수당도 8회를 열고 있어요. 이사회에서는 주로 어떤 걸 논의해요? 이사회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재단 이사회에 지금 이제 15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 당연직 3분 빼고는 나머지 12분은 선임직이십니다. 네네. 이제 그분들이 이사회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수시로 이제 저희들이 뭐 1년에 뭐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주로 뭘 논의하는 건가 아니면 모여서 어떤 걸 하시는 거냐고 묻잖아요. 이사회 뭐 운영이라든지 회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직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하고요. 대체로 이제 중요한 사안들, 그러니까는 뭐 운영진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거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겠다 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다 거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쳤던 내용도 한번 주세요. 네, 올해 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세미나실 책상이 24대가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세미나실 그 3층에 있는 세미나실인데요. 네. 그 세미나실 책상이 좀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좀 저희가 구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불편해서 해요? 네, 좀 불편해서? 공간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해서 좀 사용하기 교체하는 편한. 거예요, 그러면? 네,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책상은 할 때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했나요? 이게 워낙 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워낙 오래 전부터 썼던 거라서 예, 좀 많이 낡고 노후가 낡고 되겠습니다. 예. 그 24대가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캐비닛도 다 바꾸는 건가요? 캐비닛도 16대가 지금 있길래 예산에. 요 캐비닛은 뭐 저희 재단에서 지금 사무실 이제 직원들도 증원하니까. 충원도 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 의자하고 책상은 당연히 그거겠죠. 네네. 그다음에 26페이지 남부문예관 주차시설 리뉴얼 공사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남부 문예관에 있는 그 주차 그 시스템이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됐죠. 자동으로 좀 잘 작동도 안 되고 불편함이 많아서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시스템하고 기계하고 그 차단하는 그 차단기까지 일체형으로 저희가 좀 교체를 해서 그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래서 불편함을 9,500만 좀. 원을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일시불로 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불로 했을 때하고 할부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할부로 하면 AS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알아보셔가지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7페이지 피아노 악기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맨 하단에 네네. 27페이지. 네. 그 피아노는 지금 저희가 이제 3개소에 네. 그 뭐 그랜드 피아노 포함해서 네. 7대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좀 큰 악기들 몇 개 있는데요. 네. 그거 피아노 유지 관리 뭐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수라든지 그러면 악기 유지 관리에 대한 필요한 비용입니다. 피아노가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잘 관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의 좀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즉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지만 이 피아노 자체가 거기가 그런 어떤 조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잘 보관하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공연자 및 전시 안내원이 있어요. 이거 공연장 전시 안내원은요. 저희가 저기 3개소에 네. 그동안은 이제 기획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그 기획 공연이나 전시를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좀 남는 비용을 가지고 이제 대관하시는 분들한테 그 안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안내원이 배치가 안 됐을 때 공연장 질서라든지 그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모든 공연이나 전시에 그 안내원을 좀 배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도 가서 보면 전에보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뽑는 기준이나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볼 때는 하는 게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어린이 방석 보관함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보관을 해요? 그 어린이들이 이제 그 공연장 의자 앉았을 때 네네. 그렇게 좀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데요. 네. 그 방석을 이제 저희들이 방석 그 보관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 방석을 쓰긴 써요. 많이 씁니다. 많이 어린이 써요? 공연 때는 예 어린이 당연히 공연 쓰고요. 때는? 예. 그리고 가족 공연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는 또 어린이 공연을 잘 안 가서 네. 그게 어떻게 쓰여지나 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좀 궁금한 걸 빠뜨렸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91페이지에 보면 소장 유물 확충 관리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유물 수집 평가위원회 그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물 기증 및 매도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위원회 수당인가요? 요거 이제 위원회는요. 저희들이 아예 인력 풀을 구성해 놓은 거는 아니고 예. 그때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유물의 성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심의를 받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그 국이나 다른 그 각 출장소 예산보다 이 수당이 여기 문화예술과나 관광가가 이게 좀 책정이 높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수당이 그 30만 원씩 예비 평가 수당이 30만 원씩 4명. 그리고 감정 평가 수당이 40만 원씩 6명. 수중 수당이 10만 원씩 5명. 다른 위원회는 보통 10만 원씩 하다 12만 원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금액이 30만 원, 40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본 게 아니라 또 그 학술조사 연구의 그 97페이지에 거기 또 그 뒤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이 여기도 30만 원이에요. 7명인데 이제 그래서 여기가 다른 그 국보다 수당이 엄청 좀 가격이 좀 세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개의 그 의원회에서 이게 수당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몇 명 얼마가 나가는지 그 내역 좀 별도로 좀 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문화유산 관광과 관광진흥사업에 차량 유지비가 왜 들어있는지에 대한 거 말씀 여쭙는데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고요. 그건 이해는 됐고요. 그 한미국제교류과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축제 부스에 축제 부스가 판매가 됩니까? 아니면은 이용료를 따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상대여 합니까? 부스라 하면 구체적으로 텐트. 어떤 예를 들면 텐트요? 텐트 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외부에서. 네네네. 네. 네. 그분들에게는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 주한 미군 측에 뭐 어떤 음식을 요구를 하는 걸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 저희가 콘텐츠를 드리면 예를 들면 그 어떤 음식이 관련된 게 그 한 부스에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체험 부스도 있고 음식 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관련 우리 관내의 단체분들도 유관 단체가 하시는 예, 분들에게는 이제 뭐 무료로 드리고 이용하고. 네. 다 거의 다 무료입니다. 그 음식 하시는 그 관련 유관 단체나 미군 측 나오시는 분들은 다 무료이고. 네네 다 무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외부는 그거는 통바베큐 돌리고 하는 분들 안 들어옵니까? 네 아니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봤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송탄 출장소 앞에서 행사할 때 출장소는 저희가 아니고요. 그건 관광특구. 네, 저희는 팽성에서 할 때도 외부에서 인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 그 행사 부스에는 순수 저희가 설치한 그 체험 부스나 그런 것만 들어왔지 이런 사적인 거는 왜 저희가 다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운영 용역사에서 다 세팅해가지고 재단과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얘기입니다. 아닌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섭길 추진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회에서 논의되셨던 것 같은데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142페이지 설명서 142페이지에 원어민강 상공료 120만 원 네. 4분 있으십니다. 지금 원어민 강사 몇 분 계십니까? 지금 6분. 6분 계십니까? 예. 항공료 4분은 왜 4분이시죠? 왜 이분들이 이제 매년 그 재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단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외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내부 규정에 사실 제가 저번 상임 밑에 설명을 좀 미처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네. 그 이분들을 내부 규정에 숙직과 항공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3, 4명분을 항공료 확보를 해야만이 네. 또 나가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건데 미처 저희 설명을 좀 미흡해서 이분은 그러면 채용이 되신 분들이 국내로 들어오실 때 지급하나요? 아니면은 임기가 끝나고 귀국하실 때 항공료를 지급하나요? 아니 저희가 그분들이 그 심사가 해서 채용이 그 되는 조건 하에 그분들을 오게끔 하는 항공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항공료를 지급하고 와서 그럼 면접을 봅니까? 그렇죠. 최종 서류 심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도 타진했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다 승낙하는 상황에서 최종 이제 그분들이 와서 직접 면담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항공료를 저희가 규정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면접이 최종 안 끝난 상황에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상으로 다 모든 기본을 다 끝냈고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을 불러야 되니까 어차피 최종 얼굴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료를 그분은 지급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채용을 됐다고 보고 마지막 단계니까 숙식과 항공료를 저희 내부 규정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4명분을 네, 세우셔야 네.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소관 상정인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